28일 날 챗GPT 하면서 버튼을 다 썼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사사 줄어드는 의미는 실제 일할 사람들만 실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지대한 분들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이제 단톡으로 회사 속에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있어. 일단은 제일 문제인 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홍보 측면에서 좀 하라고 했는데 회신 온 곳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일일이 전화들을 가지고 좀 해줘라. 막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안에 거짓말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아니다. 억지로 할 때는 아니고 그래서 5분에는 이제 혼자서 해봤는데 역시 대처한 것 같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우리 간사에 있는 우리 김정현 대표하고 둘이서 얘기하기는 아무도 안 와도 우리들이 쌉니다. 그게 1년이 돼도 우리들이 한다. 그런데 거기서는 분명히 새로운 게 잉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요즘 뭐 전체 돌아가는 상황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인공지능 같은 데서 이슈와 니즈는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깜빡하면은 조금만 깊이 내다보면은 와 이거 우리 솔루션하고 붙이면은 너무 좋겠어 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토의해가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기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뭐 얘기를 좀 드리고요. 물론 이 사항은 단톡에 공지되고 했지만 공지되는 걸로만 해가지고는 좀 뭐 절박함, 필요성 뭐 이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챗GPT 최근에 좀 이렇게 다른 걸 듣고 강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새로운 내용들 새로운 내용들 혹시 좀 있을까 싶어서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 하반기부터는 AI 연구에는 좀 어떤 식으로 운영함이 좋을지 그 부분에서 한번 좀 같이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중요하신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서 하면 좋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물론 이것들을 저희 AI 연구회나 협회에 연락하시지 않고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제니웍스는 이거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같이 하면 되겠네요. 네. 손들어면 손댈 거죠? 네. 예, 저도 손들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AI 연구에는 관련돼서는 K-데이터랩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금 이제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협회 AI 연구에는 거기에 컨설팅 고문 자문식으로 어떻게 좀 들어가기 있는 어떤 구조를 좀 만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TP가 됐든 시가 됐든 자문시가 됐든 앞단에 서고 약간의 공익성 측면이 있어서 그 뒤에 용접 부분에 데이터 게더링하는 거 지난번처럼 그런 내용들을 좀 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TP랑 자문시를 앞에 끼웠냐면은 용접 쪽에 학습 데이터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접할 때 껐는데 카메라 그때 가면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한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공익 측면에서 TC에서 TP에서 좀 협조 공문 나오고 하면은 좀 잘 해드리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 좀 진행을 하려고 기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있는데 따로 이 부분들은 이 부분을 같이 하실 분들 따로 모집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몇백 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체 틀을 사업 계획서하고 틀을 만들고 나면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홍보 내지는 광고 하는데 제가 좀 하나 제가 이번에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이거 보면은 전부 다 어느 쪽에 내셔널 랭귀지 프로세스 쪽에 말뭉치사 이런 쪽에가 엄청 많이 떴어요. 이 말은 뭐냐니까 최근에 유행인 챗GPT의 영향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한 중앙부처에서 챗GPT
GPT 같은 거를 개발하겠다고 말은 둘러서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챗 GPT 중앙기관 공무원에서 쓸 수 있는 챗 GPT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모집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보니까 영상 이미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고, 그 다음에 꼭지로 보면은 교통 물류, 그 다음에 농수산, 재난안전, 그 다음 관광, 제조가 로보틱스하고 제조 교육이 있는데 제조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니까 아까 말뭉치나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가고 제조 쪽에는 그동안 스마트 공장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이 더 받쳐줘야만이 되는데 이게 쑥 줄어들어가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초거대 AI 해가 아까 이 부분 마찬가지 어느 쪽이고 그다음 일반 부분에 기존 창업의 진흥화 데이터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그동안 스마트 공장을 많이 했으면 그 다음 노는 게 이제 데이터를 진흥화 공장 스마트에 그래서 진흥화 공장 넘어가는데 기존 산업의 진흥화 데이터는 저렇게 항목이 좀 작더라.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좀 더 보여주고 나면은 내년에 좀 더 많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간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97번, 98번, 99번, 100번 쪽에 관련돼서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말고도 문화관광, 농축산 이런 쪽도 있고요. 그죠? 헬스케어도 있고, 근데 영상 쪽에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언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영상 위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도 아까 챗GPT하고 연관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나 하셔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거는 크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거,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분석해서 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협회에 AI 연구뿐만 아니라 좀 많이 했으면 좋은 사업이라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구축이 사실은 처음이자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알고리즘 조금 넣어가지고 돌리면 자꾸 AI 모델이 구성되는 건데 이게 참 중요한데 데이터가 없으면 되는 거 없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학습 데이터니까 나중에 전부 다 공개를 될 겁니다. AI 허브 쪽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는 나중에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일부 지금 이제 AI 허브에서 데이터 올라온 것 중에 좀 많이 필요 없다 싶은 거는 좀 걸러내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AI 연구원 쪽에서 무슨 얘기냐니까 떨어지는 거,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하면은 결국 AI 솔루션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단초이가 좋은 기회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신청 안 하는 것 같아서 홍보 차원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혹시 제인 목사부터 그렇고 요게 언제까지 있냐면요. 쭉 올라와서 보면은 19일까지니까 시간을 조금 바짝 잡아서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다른 질문 없으면 그냥 적겠습니다. 예. 아니 요거는요. 저기 박 대표님 혹시 챗GPT 제가 강의하는 많이 다녔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 보는 내용일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아시는 거지만 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만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그릴 줄 모르는 내가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은 내일 대전시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강의할 내용 정리한 건데요. 그냥 뭐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뭐 많지만 일단 챗GPT 좀 대해서 할 거고요. 뒤에는 미디어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뭐 챗GPT는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없는 것 같아서 아예 낚여놓고 그냥 한번 써보자. 아 써보고 이런 것 같네 하면은 그때쯤 먼저 내용을 좀 챗GPT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런 내용은 하나 뭐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들 제가 할 때마다 오늘 X챗 특수목적용 챗GPT를 한다는 얘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엊그제 삼성전자에서 보니까 직원이 챗GPT에다가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게 약간의 보안성에 민감한 데이터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뉴스 단계를 그냥 한번 잘렸다 하는 소리가 들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민감하지 않습니까 보안상. 네, 그러면 도대체 그런 식으로 보안이 있는 챗GPT 같은 거 쓰려면 어떻게 했냐. 결국 챗GPT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그러니까 특별히 어렵냐 하면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이거 한번 하자 하면은 데이터만 준비되면 뭐 저 혼자서 감히 시도를 하고 했었으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어렵게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좋아하는 좋은 점은 오픈소스, 거의 좋은 아이디어 면에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최근에 챗GPT 알고리즘 말고 뭐 허깅 페이스나 뭐 이런 부분들 알고리즘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 다 오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같은 경우 경기도 쪽에서 챗GPT를 활용한 도동 활용 방안에 대해 공모받고 있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요것도 MS 프라이빗 GPT는 뭐냐니까 아까 그 데이터를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계약에 들어가면은 우리 내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 유출 안 되고 키핑 해줄 조건으로 아마 다음 달쯤에는 나오지 않느냐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썸짓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큰일이다. 내가 할 일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마 우리 지방에 있는 지방 정부나 지자체나 우리 회원사들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챗GPT가 보니까 하루에 운영 비용만 9억이 된답니다. 하루만. 어쨌든 일일 활성 참여가 1억 명이고요. 이것도 좀 오버됐겠지. 이런 거 다 아시는 거죠? 이거는 빙에서 쓰는 거, 챗GPT 쓰는 거. 빙에서 쓰는 거는 요렇게 경남도에 챗GPT 교육 일부러 이렇게 해봤어요. 하니까 요 밑에 기사 내오고 요인데 요거 클릭해 가면은 바로 이제 나오거든요. 요만은 그 전에 우리 크롬 갖고 막 쓰면 웹쇼핑 하면 열심히 많이 두드려서 한 100번 두드려서 한 개 찾을까 말까 어떤 10번 두드려야 할 건데 이거 바로 보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참고로 ICT 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ICT 협회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이 클립에서 올리는 회사가 오늘 여기에 그 대표분이 계신데요. 우리 발음이 있죠. 회사 말씀해 주시죠. 쿠라고 아시아. 네. 쿠라고 아시아에서는 이 홈페이지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가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개발하신 분 여기도 있지만 뭐였냐면은 다른 데 올리는 것보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구글에 크롬에서 조회하면은 굉장히 상위에 노출됩니다.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니까 이거 부분도요. 제가 크롬에서 챗GPT 치면은요, 제가 올린 거거든요. 이게 제일 위에 떠요.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도 치도 제일 위에 뜨는데 그게 ICT 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제일 위에 뜹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해가지고 우리 김정현 대표한테 바보게 상태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실제 알고리즘이 있는 거냐? 묻고 싶을 정도로니까. 그래서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 모르실 텐데, 우리 PDF 아시잖아요. 아도비 PDF 리더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빙에서, 마이크로 엣지에서 빙에서 쓰시고요. 여기다가, 요 보면은, 사이드바에 빙이거든요. 눌러가지고, 여기서 왼쪽 PDF에서 써. 여기는 이제 뭐 영문이니까, 백그라운드를 요약해줘 하니까, 뚜룩 다 해줍니다. 영어 번역했나? 요거 영문 번역, 이거 전체 번역하고 뭐 여러 가지 를 해주고, 번역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요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전체를 요약 다 해줘, 다 해줍니다. 요거는 챗GPT 4.0이 빙에서 돌고 있는데, 리드하는 토큰은 조금 한정이 있는데, 제가 이거 테스트 해보니까, 이 PDF 한 10장이면 10장의 토큰이 꽤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죠. 많이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뭐 일하다 보면 해외 논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건 뭐 다 아실 거고죠. 여기 제가 이렇게 갔어요. 노래를 한번 만들려고, 하음전기를 C, E 마이너 하니까 좀 약간 밝은 곡인데요. 밝은 곡을 만들어도 하니까 가사하고 만들어주고, 나중에 멜로디까지 다 만듭니다. 저 실제 피아노 한번 쳐봤습니다. 쳐보니까, 저거 해서 그런지 좋더라고요. 실제 2개월 전에 서울에서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음악 창작 활동하는 세미나를 한번 했었어요. 엄청나게 사람들 많은 거죠. 젊은 친구들. 뭐 이런 것들 뭐 다 아실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잘못 답하는 거 잡아낸다고. 홍콩밥 아시죠? 대표님 홍콩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잘못 대답하는 걸 잡아내려고 홍콩밥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읽어보면 그럴듯한데 꼼꼼히 보면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중국 월령동 마사지는 중국도 없고 월령동도 없어요, 그죠? 잘못된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만 잘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마상방지 아시지? 지금 마상방지 사택에서 태어났거든요. 가족 다 부산이고 딴데인데 그래서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마상방지 안 하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하는 것 같아서 마상방지 기업 대표와 주요 임원 알려주려니까 열심히 자신 있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못 믿겠어. 제가 이제 아니까 그죠? 아니까.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1970년대 마상방지 기업 대표가 하니까 지는 인공지능 모델에서 모른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챗GPT 물어볼 때는 구체적인 단어와 숫자를 적으면은 쟤는 저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챗GPT 물어볼 때는 가능하면 내가 첫 문장에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문장에 단어를 넣어주면은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벡터라이즈 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쪽에 처음에 들어가는 것들이 제일 비중이 높게 라지 랭귀지 모델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뭐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뭐 경남 산업의 AI 뭐 해가지고 보다 간단하고 굵직하게 해달라니까 뭐 이렇게 했고요. 요건 또 재밌는 건데요. 제가 또 다음 주에는 미래 에세이에 또 챗GPT 강의해달라고 점심 사다가 제가 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까 숫자 들어줬으니까 제가 저 정도 있는 자산은 아니고요. 나는 9억하고 유동자산 5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단기, 중기, 장기를 배분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나는 좀 살고 싶다. 네가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줘.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얘기해주면 얘는 저 사항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치하고 읽어줍니다. 그냥 얘기하면 확연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쭉 하면서 국채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을 단기로 생각하고 5억 중 약 3억을 단기자손 할당하는 적대하고 이자는 얼마나 보니까 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제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서 테슬라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테슬라의 현금 유동 작성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있는데 이걸 쭉 클릭을 하고 챗GPT한테 이렇게 때려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쭉 요걸 코드로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또다시 그래프로 찍어둬라 얘기했고요. 이걸 보면은 유동 작성이 얼마나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봅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베이지안 추론을 결합해서 저런 부분들을 현금 유동성 자산에 예측하는 부분들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금융 쪽에 진짜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챗GPT가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감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하니까 이런 부분도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요. 제조 현장에 우리 이 팀장님 페일드 모드 이펙트 어나리시스 하시는 거 아니에요? 페일드 모드 이펙트 어나리시스 페일드 모드 이펙트 어나리시스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디자인 FMEA 그 프로세스 FMEA 디자인은 설계 단계에서 어떤 부분 특정 치수나 아닌 제품이 잘못됐을 때 전체 제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거고, 프로세스는 제조 현장에서 제조하는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 약간 뒤틀리면은 얼마나 전체 제품에 데미지를 주는지 분석하는 기법이거든요. 요걸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챗GPT가 다 얘기해줘요. 저거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설계에서 어떤 특정의 만약에 컵이 있다면 컵의 파이가 10, 이거 한 30, 40 되겠네요. 40의 치수를 가지는데 이게 실제 제조 현장에서 프로세스 쪽에서 각 공정마다 처음부터 40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요거와 이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인공지능 분석해가지고 실제 제조 현장에서 가공되는 치수의 분량들이 전체 제품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와 디자인과 제조 현장 간에 연결해가지고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 제품에 그걸 네가 파악해봐라니까 쭉 다 해줘요. 재밌는 게. 그쪽은 뭐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죠. 실제 이 얘기는 제가 테림에 처음에 갔을 때 테림에서 FNA 하면서 설계 단계 치수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질문했던 게 요 300이라는 치수가 실제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가는데 그 변화의 폭을 얼마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거 연결고리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뭐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카티아 베이스로 하는데요. 카티아 아셈블 모델을 딱 내주고 솔리드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됩니다. 아셈블 모델을 주고 이 안에서 내가 볼트의 수량을 추출한다 하는 개념으로 하는데 카티아 실행 없이 외부에서 그걸 추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제 생산 기술에서는 또는 국내에서는 자재 소유량을 파괴해야 되니까 이런 거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챗GPT에서 쭉 물어보니까 여기 코드를 다 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설계할 때 보면은 우리가 부품이 A 부품과 B 부품의 상호 보통 A 부품과 B 부품이 붙어있으면은 힘을 전달하든지 서로 구속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A 부품이 바뀌었을 때 B 부품도 따라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노?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코드로 보여줍니다. 요거는 또 이제 단조 쪽인데요. 저 단조 하나도 모르는데 GPT한테 물어보면서 쭉 문서를 완성을 다 했어요. 한 10페이지 되는 거 하고 나중에 단조의 프로세스의 예측적 유지보수 코드까지 다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요건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만 말씀드리면 챗GPT 3.0이 보면은 매개 변수가 1755개라고 얘기합니다. 55개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니까 인공지능 하시는 분인데 부장님 제인이 부장님 매개 변수 뭡니까? 바이어스 웨이트 이런 게 하겠지만
좀 더 여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뇌의 뉴런의 최소 단위, 최소 기억할 수 있는 단위라고 이제 환산해 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챗GPT 3.0에 1750개인데 1750개는 인간의 뉴런 수는 1000개에서 1조 개로 추정된다 합니다. 여기 4년 전에 놓은 챗GPT 3.0이거든요. 근데 요런 기준을 하면은 인간의 뉴런은 이 뇌에서 최소 기억할 수 있는 단위 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챗GPT 3.5, 4.0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훨씬 더 크겠죠. 이렇게 하면 좀 안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좀 안 와닿아서 실제 좀 알기 쉽게 얘기하려니까 모든 웹사이트의 데이터 크기보다 크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챗GPT 혹시 4.0 다 아시죠? 오늘 뭐 특별히 누가 기업에서 AI 솔루션 얘기 없기 때문에 제가 땜빵을 요구하는데요. 챗GPT 4.0은 뭐 멀티모달 가능하다, 이미지 입력 가능하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력 가능해서 이제 3.5는 톱걸이 3,000개인데 요거는 뭐 25,000개다, 멀티모달 된다, 가격이 좀 비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챗GPT 4.0에다가 신데렐라 줄거리를 설명해 주는데 각 센텐스 앞에다가 A, B, C, D, E, F 쭉 나열하게 해설을 하니까 이렇게 답니다. 보니까 beautiful 신데렐라 dream 뭐 주네, 이게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잘 읽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우리 뭐 알겠죠. 손 끊으면 날아간다는 게 풍선이거죠. 이미지 주고 이거 어떻게 됐냐 하니까 뭐 날아간다. 뭐 이런 거 기본이라는 거죠. 다 아시고. 요거는 제가 따로 지낸 건 아니고요. 챗GPT 4.0 논문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요거는 뭐 특이한 점 뭐냐니까 뭐 요 사진을 두고 특이한 점 뭐냐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시 위에 매달린 뭐 다림질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도 다 잡아보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GPT 4.0 쓰고 있는데 이미지를 어떻게 입력해 줍니까? 그거는요 챗GPT에서는 안 되고 우리 달링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쪽에 다른 데서. 네, 그쪽에서 합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챗봇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챗GPT에서 얘한테 이미지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안 된다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좀 요즘 핫한 건데요. 최근에 미드저니라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미드저니가 자당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게 미드저니로 해가지고 이미지 생성했는데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어디에 쓰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파워포인트나 어떤 자료 만들 때 얘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넣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저작권이나 저작권 때문에 곧 문제가 되고 사회적 이슈로 해가지고 참 양방으로 악만으로 날리면서 설왕설래가 될 건데 우리가 이때까지 지나온 상황을 보면은 그러면서 뭔가 이제 털을 잡아가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요거 뭐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이 소년이 게임에서 지고 나서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졌는데 뭐 하면서 못내 붕괴 못하고 혼자서 자숙하면서 왜 그러지 하는 뉘앙스가 참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제가 Sunny Natural Feel Outdoor Cafe 뭐 카페에서 이제 요거 문서 만들 때 이제 좀 피곤해가지고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 쿠키도 한잔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열어주니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거 당시 요거는 미드전이 된 거고 요거는 빙에 있는 달리한테 준 건데요. 시간이 여기 훨씬 빠르고요. 요거는 좀 늦습니다. 많이 늦더라고요. 지금 좀 많이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요걸 또 다시 제가 또 심심해서 얘를 인풋을 해가지고 오브젝트가 뭐뭐 있는지
뭐 요거 뭐 저 우리 저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프로그램이야 금방 하지 않습니까? 저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또 이제 재미나게 위해서 이제 한국 고전을 참조한 동화 스토리 만들어둬라 해가지고 쭉 만들었어요. 챗GPT 물어보고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화책 만듭니다. 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손 하나 가감한 거 없고요. 저게 아까 챗GPT한테 한국 고전을 참조한 스토리 만들어주는데 그 중에 그걸 쭉 끌어서 얘한테 넣으면서 이미지 만들어줘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몇 번에 더 하면 더 좀 깔끔하게 되겠죠. 이 얘기는 뭐 동화책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나 어떤 여러 가지 홍보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음식점의 홈페이지에 음식 사진 같은 거 전문 사진주가 해야 되니까 그거 시도해봤는데요. 전문 사진 기사가 기사 올린 분도 많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또 하다가 또 심심해서 요런 집을 좀 설계해도 하고 하니까 너무 못 들어지게 제가 원하는 타입으로 쭉 해줬더라고요. 요거만 프롬프트로 준 겁니다. 프롬프트만. 요게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앞에 챗GPT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을 거냐에 따라서 답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나오고 엔지니어도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 지난 4월달, 4월 1일인데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의 고속도로의 광고판인데 아까 미드저니가 그림이 써놓은 걸 대행 광고판에 올린 겁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미드저니는 1년 전에 저 디지털 아트 경기에 대해서 1등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좀 약간은 좀 논란도 많았죠. 이걸 아트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어쨌든 1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거는 미드저니 회사의 직원 수가 11명입니다. 11명. 그래서 요거는 또 심심해가지고요. 저 여기다가 이제 참수, 요 우분투에가 좀 낙관을 좀 찍어놨거든요. 이거는 좀 내 거다.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줘가지고, 요런 SF 시대 우주선 같은 걸 하나, 팔입니까? 요거는 파리 여름에 파리가 잡으려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는 그런 비임체. 이런 것도 한번 해봤고요. 재밌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 이제 쓸 때 이런 부분 쓰면 좋지 않겠나. 보조 수사도 해봤고요. 근데 요거 이제 음식점입니다. 스테이크를, 한국 사람 스테이크는 뭔가 불에 굽고 하는 거 그냥 접시에 있는 거다. 저기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우리 음식점의 스테이크점에 사진 올려놓으면은 좀 더 먹음직스럽지 않겠나. 한국 사람 좋아하는 두툼하고. 요거는 프롬프트 요거 넣었습니다. 요거.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죠. 요 같은 경우는 우리 뭐 4차선 그러면은 로또 생산 아니라 한 대만이라도 특이한 거. 요즘 젊은 친구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신발도 요거 디자인해가 이것도 만들어줘 할 것 같아요. 신발을 의미하는 거는 많아봤자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은 앞으로 나올 거다. 근데 그 디자인에 대한 것들은 미디전이 이런 것처럼 생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한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이미지를 우리 벡터라이징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이미지도 있는데 벡터 이미지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는 캐드까지는 안 갈라도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요거는 제가 요 오디션 아시잖아요. 도청 가는데 매번 느끼는데 요거 좀 바꾸면 안 되겠나 느낌 좀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살짝 미드저니한테 이 사진을 주고 연행을 시킵니다. 가로수를 완전히 닫아주지 말고 이 도로에 3분의 1 정도 덮어라. 그리고 좀 더 초현대적인 걸 해라. 괜찮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노에서 요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동네에 요 정도 다루고 놀면 이미 설계가 다 끝나고 노는 겁니다. 이 엄청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엄청난 프로세스가 바뀐다는 얘기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 이런 스타일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할 때는 컨셉 다 잡고 뭔가 가고자 하는 고울에 대한 걸 봐야 그 다음 움직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요것도 그거 합니다. 요거 괜찮냐면 요거에 대해서 디테일 디자인 들어가자. 요런 단계는.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방법은 A, B, C, D, 1, 2, 3, 4 가나다라 해야만이 저게 나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식의 교육을 들어오면은요 요런 데서 팔 걷고 눈 감고 잡니다. 근데 바꾸면은 확 달라집니다. 프라고 아시아 지난번 얘기 듣기로는 스위스하고 뭐 이태리 아니 스페인 가서 교육받은 것도 결국은 방법을 바꿔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있습니다. 뭐 차가 하나 뭐 잘못 박혀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데이터만 있으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요. 이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우리 모논쪽에 다 넣고 모논쪽에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다 색을 넣고 그걸 잘 구체시키고 모논쪽에 한 장을 1mm by 1mm면은 요걸 다음에 할 때는 0.5mm by 0.5mm 다음 할 때는 0.5mm 단위로 한다 해가지고 이미지 구체화시키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요거는 또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챗GPT하고 이제 주는 시사점이 뭐냐니까 우리가 가지고 기존에 이제 어떤 많은 경험을 했던 산업의 경험하고 했던 분들이 이 새로운 부분들을 나는 잘 몰라가 아니라 뭔가 곰탕하고 고민하면은 또 다른 산업의 확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미지를 추천한 거거든요. 뭐 젊은 친구도 잘하겠지만 어떤 좀 기존의 어떤 기득권 우리 나이든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미드저니가 여러분에게 갑니다. 기가 찹니다. 이것도 오토 GPT인데요. 이것도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그 SF 영화 보면은 복제판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토 GPT, 챗GPT와 오토 GPT 차이점은 오토 GPT는 에이전트 없이도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챗GPT는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사람이 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미쳤습니다. 이제 좀 더 이상 가격한 단어로서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ICT 협회에도 올리는 자료인데요. 한번 설명하고 자체 보시면 되고요. 자체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로 테스트했는데요. 챗GPT는 아니라 오토 GPT 같은 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엑셀 데이터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냐니까 조그만 쇼핑몰,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올리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 가구를 퍼니처 가구를 연도별 판매 금액 한 개를 주세라 하는데 엑셀 할 것 같으면은 소트도 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류도 하고 얘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 이거 챗GPT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의 얘기돼요. 연도별 판매금을 구해야 되고 그다음 날짜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스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난 요거만 하는 거 치고 나니까 이렇게 됩니다. 연도 판매금 한 개면 2014년에는 뭐고 2015년은 뭐고 나옵니다. 또다시 이런 걸 봅니다. 연도별 판매 금액을 막대 그룹으로 그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 우리 인공지능 하다 보면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한번 살짝 써본 거예요. 데이터는 타임 시리즈인데 앞에 데이터 타입이 있고 밸류는 22,695개 로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IoT 데이터 보면서 제가 가장 첫 번째 데이터를 보면서 우려했던 게 이 데이터가 아이들링 상태인지 워킹 상태인지 이 구분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 같으면은 추석이나 확실한 휴물 날짜에
데이터 평균을 잡아가지고 그 평균에 플러스 10% 20% 안에는 무조건 이건 아이들 상태다 나오세요.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그냥 퓨얼 데이터와 워킹 데이터 평균 차이는 뭐냐 딱 물어보고 차이 있으면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엑셀 데이터 같은 데이터에다가 컬러고 지가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템플 데이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지가 또 포켓하는 거예요. 그건 나는 모르는 거죠. 이렇게 오토GPT처럼 쓰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엄청 줄고요. 요거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요 데이터는 아까 뭐냐면 어노말리 디텍션 하는 부분의 것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노말리 디텍션 할 때 스트레스 홀더 상위값 하위값 주고 거기서는 이상치라고 그 이상치를 보고 이상치를 분석해서 실제 장비의 설비에 얼마나 데미지 주고 있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측적 유지 구조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데이터인데 이걸 위해서 하면 어려울 텐데 그건 여러분들 상하위 인계치를 주고 뭐 보통 그 100분율 수익 보통 그 스트레스 홀더 만들 때 0.3% 좀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해라 하니까 쭉 옵니다. 그래서 저 요것도 해봤어. 여기서 뭐 짱구가 많아서 많이 안 했는데요. 이제 우리 저런 데이터에 대해서 X값과 Y값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X와 Y의 상호 상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요. 그런데 상관 분석할 때 요걸 어쩌면 요걸 어떤 필드 내주고 요 주고 그 상관관계에서 얼마나 크느냐 그걸 알아야만이 종속 변수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해보는데 얘도 다 찾아줍니다. 이거 하나 더 좀. 근데 요거는 이제 API를 오픈 API를 쓰고 있어서 돈이 좀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챗 GPT 쓰는 것보다 돈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거 만들고 한다고 해보니까 엊그제 45달러가 이렇게 날라왔더라고요. 아, 좀 많이 썼네 싶은데 API에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건 엑셀 데이터였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도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가능하다는 소리 어떤 의미냐면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지금 PLM, MS, ERP, SCM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경남의 우리 ICT 협회 회원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데이터베이스 전략성 프로그램이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만 잘 해놓으면 코딩을 굉장히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CAD에서 릴레이션 A 파트, B 파트, 트리거 그 DVD라는 트리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와 똑같은 CAD 똑같은 건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걸 데이터베이스 쓰면은 셀렉트면 난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조인을 하든 아웃 조인을 하든지 물어보면은 쭉 다 찾아줍니다. 데이터베이스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보라고 아시아에서 제품이 참 좋습니다. 근데 고객이 이제 막 써는데 주간 미팅을 하면서 야 보라고 아시아에서 좋은 ERP, MES 시스템 쓰는데 지금 스마트 공장의 제조기업의 오너분들이 제일 불만이 첫 번째도 두 번째 세 번째도 야 돈 그렇게 많이 들고 내가 보고 싶은 전자 아무것도 없다. 애들 그렇게 깨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거 쓰는 것 같으면은 주간회의 하다가 야야야 뭐야 물어보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담당자들이 일일이 또 막 서치해가지고 어떤 볼 수 있는 뷰가 스탠다드 뷰가 아니면은 대응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모니터링 게시보드 있는데 그 게시보드 한두 대에서 보고 모르는 거는 니 그냥 뭐 질문하지 마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실수 물어보면은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협회 회원사들의 시스템에 MS 이런 데를 좀 넣어줘서 비즈니스 한다면은 충분히 좋고 제가 이걸 대기업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 대기업에는 전에들 헤드커트에 얘기해서 펀딩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네가 좀 도와줘. 그래 내가 바라던 것보다 하자. 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은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질문 있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끝나가는데요. 끝나고 질문하면 같이 모아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미안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앞에서 제공한 비슷한 식으로요. 챗봇도 만들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협회 이창섭 부회장이 책 만든 게 있어요. SF 소설 문스토리인데 요거는 두 가지 버전을 해봤어요. 하나는 챗GPT가 하는 학습하는 방법. 그게 뭐냐니까 멋있는 내셔널 랭귀지 프로세스 쭉다 하고 토커나이즈 다 하고 다 불능어 처리 다 하고 끝나고 나면 뭐냐면은 SFT에다가 슈퍼파인드 파인 튜닝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레인포스부터 러닝 앤드 휴먼 피드백 하거든요. 사실 이 휴먼 피드백이 챗GPT 보면은 아까 저 보면은 홍콩파하고 잘못됐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맥락으로 보면은 그럴듯한데 왜 그럴듯하게 놓냐니까 휴먼 피드백을 준 거예요. 사람이 보고 이게 좀 맥락상 좋은 것 같다. 그걸 학습하니까 사람 읽을 때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 얘기들이죠. 그렇게 그거 두 가지만 좀 잡아주면 되거든요. 물론 나중에 하다 보면 뭐 어테이션 하고 뭐 이런 알고리즘도 있겠지만 자기가 따라서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알고리즘들이 그동안 감춰주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업체들이. 그러면 이런 뜻은 어떤 의미냐고 하니까 결국 제가 이제 AI 연구해서 똑같이 이제 적용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오픈하면 뭐합니까? 내용을 모르면 어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I 연구에서 뭐 좋은 꼭지에 인공지능 가설을 내주면 뭐합니까? 알아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레디니스는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만 보고 달려오고 뭐 한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부분이 안 되고 한 번 하겠지요. 두 번, 세 번에는 더 이상 지속적인 상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서로 이런 부분도 공유해가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1, 2, 3, 4가 뭐고 니는 뭐하고 나는 뭐하고 혼자는 뭐다 그룹핑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거다 라는 관점이죠. 그러고 나서 좀 더 나가면은 아예 그 모듈 자체를 템플릿화 무순화시켜서 한번 우리 경남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보자는 게 우리 시기인데 아무 시니까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 뭐 우리 저 간사님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둘이서도 매주 시간 되면 하서 여러 부분 쉬어가지고 만들어내자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버문은 그런 뜻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결국 이런 매뉴얼을 챗GPT처럼 학습시켜서 하자는 소리고요. 이제 이건 아까 사이버문 한 거고요. 오른쪽 이걸 보면요. 또 재밌는 게 유튜브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쉬운 예를 할까 싶어서 만드는 건데요. 유튜브에서 URL을 주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걸 다 걔들이 갑니다. 하고 그걸 학습을 시켜요. 학습시키고 챗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케이크 만드는 레시피를 하나 찍고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케이크 만드는 방법. 케이크 중에서 뭐 또 다른 건 됩니다. 이게 아까 특수 목적형 챗봇 만드는 게 하는 예거든요. 주고 하니까 레시피 다 해줍니다. 요거 같은 거는 챗GPT 만드는 과정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인덱스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인덱스를 썼다는 소리는 뭐냐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지금 사용 가능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피 홈페이지도 좀 어렵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뭐냐고 하고 올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리면서 한번 좀 개인적으로 전화 와가지고 이 좀 되돌아갈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전혀 그런 피드백은 없고요. 요거는 조금 개념이 지난번 저 진주어대 진주말 나왔어요. 김해어대에 가가지고 조금 물어보길래 이해하기 쉽게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월드와이드하게 챗봇 관련되어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LLM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LLM을 보면 도대체 뭐길래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저 챗GPT 3.0 얘기했으니까 1750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시키는 벡터라이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누가 많이 해놓은 걸 쉽게 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전시 의회에서 할 건 아닌데요. 챗GPT를 이용한 AI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요거는 시계열 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계열 탐지인데 전부 다 이걸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챗GPT에 물어가지고 완성시킨 프로그램이거든요.
재밌습니다. 어노말리 뒤치기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저가 뭐 따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일이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내가 뭐 나중에 물어보다가 코드로 돌아가서 코드 돌린 거고요. 이렇게 돌린 거고요. 요거는 아까 스트레스홀더 상한가 요즘 저 제조 현장에 가면은 대시보드에 가면은 쭉 있더라고요. 아 그거 이상은 뭡니까? 어느 게 이상치라고 하나도 없어요. 이상치 하나도 없는 거는 사실은 모니터링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한테 보고 싶은 데이터를 주고 있기 때문에 키우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위에는 보통 0.3% 했는데 요거는 제가 쭉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요 부분은 빨간 부분이 이상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건 뭐냐면 요 빨간 부분 이상치가 자꾸 쌓이면은 어떤 설비에 데미지를 주고 나중에 스톱된다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 부분들은 뭔가 제품에도 이펙트를 주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들 설명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아이솔레이트 포레스트라는 그 알고리즘 써서 한 거고요. 요 아리마 쓴 거고요. 그래서 17개의 질문을 해가지고 저걸 다 만들어낸 겁니다. 조그만 거짓말도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저 막 물어보겠다. 난 어느 말로 기질이 뭐고, 뭐, 인계치가 뭐고 막 물어보겠죠. 그거는 개인별로 물어보겠지만, 핵심은 17개입니다. 그럼 요것들 시사하는 뭡니까? 앞으로 하들 가르칠 때, 젊은 애들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요 템플릿 만들고, 요걸 이제 좀 더 응용한다 그러면은, 안 가르쳐줘도 애들 잘 합니다. 지가 다 찾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땜빵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질문할 걸 까먹었는데. 아, 그러면 잘못습니다. 하지 마세요. 질문할 겁니다. 그, 아까 이 오토 AI라고 했던 게, 오토 GPT. 오토 GPT. 그게 오픈 AI의 API를 이용해서 만든 뭐 명칭을 만드신 겁니까? 그럼 그게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만드는 거죠. 자, 저기서 쓴 거는요, 오픈 API 썼고요. 오픈 API 썼고요. 그 다음에 라지 랭귀지, LLM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처럼 그런 게 또 해주는 게 랭체인이라고 했어요. 랭귀지 체인. 제인이 아시죠? 랭체인 안 들어갔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랭체인 탁 치보세요. 가면 엄청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라마,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그거 쓰면 됩니다. 그러면 쓰면 되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깊이 좀 보셔야만이, 이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썼습니다. 제가 얘기 다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솔루션 네이밍은 프롬프트 엑셀, 프롬프트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저는 챗 GPT 오픈 AI의 API를 써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MySQL, 오라클 모델인데 제가 데이터베이스가 없어가지고 MySQL을 다운받아가지고 시도하다가 그냥 좀 중간에 하다가 좀 시도했었어요. 뭐 다 됩니다. 그걸 그러니까 어쨌든 뭡니까 다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은 여기 있네요. 오픈 AI 썼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랭체인 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죠? 오픈 API를 OS 레벨에서 잡아 연구했고요. 그래놓고 이제 쭉쭉 돌리는 겁니다. 쑥쑥 쉬는 걸 해보죠. 오픈 해보고 이거 돌리니까 더 나가는데. 아까 요거는 어노말리 디텍션 하는 그 데이터를 불러서 지금 하는 건데요. 요거는 how many row와 칼럼이 몇 개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요 칼럼 물어보는 거고. 요 데이터 평균은 저기 SO가 DB 버스죠.
MySQL 씁니다. MySQL 됐네. 그거 됐어야 되겠네. 그 독대가 하나 있어. 그럼 그 MySQL의 그 주소 포트 뭐 DB 명 뭐 이런 거 어쨌든 비밀번호를 넣어주고 네가 와서 요 다 분석해봐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건들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이야기 쉽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한다는 소리는 DB에서 쿼리를 한다는 소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한 결과가 메모리상에 스냅샷으로 찍히지 않습니까? 그게 엑셀처럼 XY 테이블일 겁니다. 그걸 메모리상에 넣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지금 그 중에는 LLM을 이용해가지고 쿼리하는 거, 셀렉트 부분 만들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요즘 외국에 있는 친구들 보면 좀 만들어내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증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은 뭔가 모르겠지만 LLM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링 하는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은 내셔널 랭귀지 프로세서에서 벡터라이즈하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감만 잡으면 충분히 역추적해서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으면 되겠다는 추정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그런 부분들 프롬프트를 비즈니스하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런 관계없이 도메인 날리지에 좀 아는 사람인데 몇 번 시행착오 해보니까 이게 답이 좋구나 하는 걸 팔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인공지능 AI 연구회 회원들이고 회원사 같으면은 그건 maybe 아마 그럴 거야. 왜냐면 만들어지기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정도는 유추하고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없으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혹시 여기서 사용하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시나요? 실제 데이터인가 아니면 이제 요거요? 실제 데이터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면 PTG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이런 거? 아니요. 어디 있지? 어떤 데이터는 요 데이터? 네, 요거. 예 맞습니다. 이 CSV 파일이 어떤 실제 데이터인지 아니면 가상으로 만드는 데이터? 실제 데이터요. 아,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아까 어느 말을 디텍션 할 때 써봤던 데이터. 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 아까 MES 데이터만 보기는 어렵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GPT를 적용하면 좀 더 기업 측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요약 같은 정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 접근하면 이제 항상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할 때는 이론적인 데이터나 가상의 데이터는 분석이 쉬운데 실제 제조 기업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변수 요건들이 너무 많고 다양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챗GPT를 활용해서 실제 기업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그걸 좀 확률을 높게 보시는지. 확률 높게 보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우리 지금 진짜 좋은 질문이라서 제가 인공지능 얘기 봅시다. 인공지능 하면 뭐죠? 데이터 전처리, 알고리즘 선택, 그 다음에 배포. 요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가장 많이 생긴 게 데이터 전처리잖아요. 네. 사실 데이터 전처리가 처음 그것이잖아요. 그죠? 네. 이 데이터 전처리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창원 쪽에서, 경남 쪽에서 보면 산업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 쪽하고 IoT 데이터 쪽입니다. 이미지는 사실은 전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미지든 뭐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해서 보는데서 뭐냐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보자고. 컴퓨터에서는 인공지능에서 인풋 데이터 포맷이 어떤 타입이죠? 행렬 데이터 아닙니까? 챗GPT도 행렬 데이터고요. 이미지도 행렬 데이터고요. IoT도 행렬 데이터. 다 행렬 데이터 아닙니까? 그럼 행렬 데이터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행렬 데이터 어떻게 만들어줄 방법은 결국 뭐냐니까 도메인 날리지잖아요. 알면 좀 잘하겠지. 그러면 도메인 날리지 모른다면 뭘 안 되느냐? 가능하다는 거죠. 최종 목적지에 골만 알면은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포맷을 좀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것처럼. 그럼 인공지능에서 맞춰주는 행렬 데이터 폼에 딱 정해져 있다면 그 폼에
맞게끔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걸 위해서 제조 데이터에서 가져왔던 리얼 데이터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트릭을 써서 그 데이터를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가져왔던 데이터를 누군가가 오퍼레이터가 그거를 제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뭐 하면서 얘기 드렸지만 실제 리얼된 제조에서 넣는 데이터를 보니까 첫 번째 내가 뭐 어디서 뭐 제가 한번 탐구 우리 해온 사입니다. 돌아가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이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데이터 자체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넘겨가고 할 수 있는 데이터도 아니야.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데이터, AI, IoT 데이터 해가지고 다 수용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쓸 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데이터 게더링 하는 거, 모니터링 하는 거 자체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비 데이터에서 설비를 데이터할 때 지금은 요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설비에다가 붙여서 뭐 네트워크 통해가지고 서버로 들어갔을 겁니까? 그게 클라우드 뭐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사실 설비에 엣지 컴퓨터 안 들어가지고 여기서 1차 필터링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OPC-UA라든지 다른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애가 1차 필터링을 다 하거든요. 네. 예, 해서 요때 1차 필터링이 오피스 UA 관점에서 필터링이 아니라 AI 관점에서 필터링 해줘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피스 UA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 얘기는 이제 뭐 무슨 얘기도 하냐면은 또 자세히 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질문하니까 문제가 뭐냐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요. AR에는 모델을 딱 넣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에 데이터를 넣었어요. 이러면 100%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조 현장의 프로세스나 이런 걸 좀 제대로 알고 그 부분에서 먼저 그런 상황에서 필터링 된 놈을 잡아넣어야 되는데 나는 제조 현장을 왜 모르잖아요. 단조, 주조, 주형, 사측, 성형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 그거는 모르겠고 내가 요 마세지에 억지로 끼워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조 현장에서 야 우리 옛날 AI 얘기 이전에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실제 조사했거든요. 삼성 그룹 있을 때 전수 조사를 거의 다 했어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가 나옵니다. 100번의 프로그램이 1년에 탄생된다 그러면은 20% 정도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0%를 또다시 다 전수 조사했어요. 해서 보니까 20%는 엔드 유저가 현장의 사람들이 요청한 게 거의 90%예요. 그럼 전산 조직에서 만드는 건 한 10%밖에 20%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조사를 또 했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완성도 측면에서 보면은 돌아가는 게 허접해요. 그래도 돌아간다는 시작점 뭐냐니까 현장에서 내가 필요한 걸 요구를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도메인 단위지가 잘 아니까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무조건 인공지능 얘기라 도메인 CNC 가공, 그다음 소송 가공, 뭐 사출 성형에 대해서 좀 더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비웃거리고 공장을 많이 가고 말 보고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깊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챗GPT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챗GPT가 얘기를 다 해주네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했던 거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3월 초에 했는데요. 포징 AI 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챗GPT하고 놀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조공장 사장한테 저거 다 보내니까 야, 니 언제 그거 공부했냐? 네, 내가 좀 했습니다. 코드까지 딱 보여주니까 프로젝트 하자. 프로젝트 하는데 빨리 돈만 쓴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 사례입니다. 이전부터 챗GPT 풀으면서 다 한 거예요. 나중에 요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해드리냐면은 그 회사의 가공 단조 공장에서
제품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 라우팅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제대로 하는지를 보자. 합시다. 어떻게? CCTV 달읍시다. 현상 디텍션 합시다. 100% 퍼펙트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행상을 도대체 어떻게 학습시킬까? 데이터 없지 않느냐? 데이터만 안 됩니다. 요거는 우리 이창석 팀장님 지난번 제 안에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저는 애 연구해서 다 까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안 오고 하니까 근데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할 때 관객들이 이래서 재미없지 않습니까? 하면 더 많이 낼줄 건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좋다고요. 저는 갈 겁니다. 다 오픈하고 갈 겁니다. 오케이.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하나 기획을 하고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 있는데요. 이 부분 오늘 되면 또 오픈을 할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퍼스펙티브 리디자인 어떤 관점을 바꾸는 것들입니다. 아까 미디전에 11명이라는 부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종래에 생각하는 방식도 들어가지 말고 종래에 생각하는 방식, 어프로치하는 방식을 저는 클래시컬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확 바꿔버리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데이터가 없다는 것도 제가 포스 에스티메이션 하면서 해보니까 데이터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다. 근데 그걸 나는 종래의 관점에서 참으로 보니까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종래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엔드 유저 마지막에 공정에서 쓸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부터 바꿔 나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오늘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뭐냐면은 설계 단계에서 용접할 때 용접 부분에는 용접 씬 부분을 모델링 안 하거든요. 모델링 하자. 그 모델링 하는데 그걸 유저 디파인드 피처 뭐냐면 유저 디파인드 피처면은 CAD 모델을 할 때 내가 CAD에 어떤 홀을 딴다, 포켓을 딴다, 우리 대표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내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유저 디파인드 피처 넘버를 19번이라고 명칭하고 용접 부분을 그걸로 모델링 했다. 가정하고 그 부분들을 3D 트레이드 작품을 쭉 추출해가지고 어디 쓰냐면 로봇한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작품을 던져줘서 학습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바로 어떻게 생성했냐 로봇에다가 던져주자. 물론 이때는 캘리브레이션 보정값이 돼야 되고 물론 CAD의 3D 좌표 계열하고 로봇 가진 좌표 계열하고 XYZ 축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트랜스포머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사이 푹 들어갑니다. 그죠? 물어보니까 얘가 또 친절하게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만약에 제가 그걸 안 해봤다 그러면은 이게 뭔지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된다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 스마트 공장 하고자 하는 궁극적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우리 스마트 공장 MES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크 오더를 내릴 때 사람한테 내리잖아요. 설비한테 내리고 설비의 특징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설비 조금씩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뉘앙스 차이도 오다 뜯을 때 우리 레시피 아까 저 했지 않습니까? 페나 후라이 감자 요리 또는 뭐 야구 요리 할 때 후라이팬을 한 50도 올렸을 때 양파를 넣는다든지 기름이 통닭 같은 거 되면 기름이 250도 올랐을 때 당과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까? 순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오다 내릴 때 보면은 그런 거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되는 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그런 거 좀 해서 그 부분들 계속 돌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하고 유사하게 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 어너머리 디텍션 할 때 분석란이 있거든. 디텍션 하는 적용하는 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상치라는 값을 대부분 분석을 해요. 아까도 파이썬에도 벌크 데이터를 쭉 받아서 분석만 했고 이게 이상치가 아니다 했는데 이걸 적용하는 즉 스트리밍 데이터를 쭉 끌어오면서 실시간으로 디텍션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는 디텍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를 제가 대부분 사업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사실 예. 그 분야에 따라 가지고 많이 힘든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물론 저희가 만든 게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유럽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완전히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발자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디텍션까지 가게끔 지금 그 자동 플래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스타트가 기계에 받았던 데이터들의 활용도를 얼마나 어떤 데이터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피스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데이터가 게더링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흘러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환경이 기계나 이런 것들의 프로세스에 이론적으로는 처음 데이터는 오염이 되지 않았다라고 전제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정제해가지고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 위에 디텍션을 하는데 대부분은 저건 AI가 아니거든요. 예, AI가 아닌데 AI 한다는 거죠. 그럼 디텍션을 해서 디텍션의 오류를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재학습을 시키면 그게 이제 그 모델이 AI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도 AI 연수가 있는데 그쪽 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BI 틀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전체를 다 분석했으면 자기 스스로가 개발자들이 신뢰를 하는데 AI한테 맡겨가지고 그 피드백을 받은 걸 신뢰를 해야 되냐. 그리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를 왜냐하면 제조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학습을 시키는데 챗GPT한테 시키기에는 얘가 그쪽 애들을 얘기하는 거는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 합의를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그 모델이 제가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제조 모델이다. 우리가 가진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어디 가서 다 봐도 AI 한다고 보면 대부분 통계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통계 분석에서 다 무슨 AI 하는데 AI를 함부로 얘기를 못할 정도의 거든요. 그게 사실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 어차피 말씀을 하시기로 여기도 보면 그런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지. 제가 느낀 거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똑같아가지고 전부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상한값, 하한값, 스트레스 값을 가지고 한 건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다 해놓고 그냥 불량 안 납니다. 네. 그냥 보면 농담스럽고 또 키워봐라. 이거 안 되냐? 이거 안 되냐? 또 키워봐라. 분명히 튄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상한값이 있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돈나요. 그죠? 저가 질문을 그래 합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면 실제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보니 전에는 요렇게 이게 실제 막 시그널 요런 한돈에 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요렇게 내려온다면은 어떤 의미고 열처리다 가면은 열처리의 전기 그죠?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굉장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 아까 그 팀장님 설명한 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부분들이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모니터링 데이터에 우리 이민건식 이름 기억났다. 그 RLM이나 LSTM 쪽에 얘기하면서 윈도우 사이즈 안 그러면은 롤링섬에서 윈도우 사이즈 아시잖아요. 네. 그죠? 요걸 갖다 윈도우 사이즈를 해봅시다. 여기에서 100으로 잡읍시다. 100이 윈도우 사이즈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요 100을 놓았을 때 요거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가정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상에서 들어오는 부분 요 부분이 사실 어렵다는 얘기를 윈도우 사이즈는 첫 제로에서 100이 있는데 첫 번째 100이다. 그 다음에 2에서 100이 들어올 거예요. 그 부분의 사이즈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상치 여부들을 계속 측정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사실 이 이상치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잠시만 설명하는 처음인데
이상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왔지 않습니까? 요걸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결국은 X값과 Y값이 있었는데 Y의 종속 변수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X가 어떻게 되더라도 품질에 또는 제품 설비에 데미지를 주느냐는 부분을 분석해야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게 요거 방금 말한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거 쭉 스태틱한 데이터 가지고 쭉 가지고 요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언슈퍼바이드 롤링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분류 쭉 해가지고 슈퍼바이드 롤링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나누고 그 다음에 리얼타임 도를 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거면은 요게 어느 데미지 줄 건지 말 건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는 복잡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도 현장에서 본 적이 없고 요거는 요 내용은 제가 엊그제 제가 아는 뭐 대표님한테 문의가 와서 이런 답을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개념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내가 다 봐드리겠다 하는 얘기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짜 좀 더 대피시켜 가면은 여기 실제 모니터링이 계속 흘러놓는 데이터니까 그럼 이걸 어느서부터 끊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드리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우리는 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스스로 제 몸과 깎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이런 지적인 난리지를 인정해주고 박수치주고 해야만이 우리 삶이 살아요. 갱남이 잘 안 되면 첫 번째 이유는 저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돈으로 인생을 너무 안 한다. 그냥 카피에만 합니다. 이런 생각하면 카피해가지고 학교 때 복사해가지고 남책 좋은 복사해가지고 밀치만 봤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안 돼요. 인공지능은.